페닝의 기준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냐면 이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인 위치에 테이크웨이 이후에 여기서 페닝에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라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픽업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페닝 모션 이후 클럽과 왼손목 코킹은 오른쪽 팔꿈치 접힘에 의해 만들어진대요. 픽업이라는 게 아래에 있던 클럽을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왼손목 같은 경우는 머신 컨셉이기 때문에 왼팔과 왼손은 혼자서 코킹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올라갈 수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페닝 모션 이후에 오른 팔꿈치의 픽업 모션에 의해서 왼팔도 올라가는 거고 왼손목 코킹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픽업 모션을 잘 이해하려면 3차원 임팩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3차원 임팩트라는 건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내려오는 방향이 3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이 어딜까요? 여기서. 요 끝이 바닥의 라인을 유지하려면 힙 슬라이드에서 얘는 맨 처음에 다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고 로 포인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때부터 얘는 아웃으로 가죠. 임팩트 이후 로 포인트 지나고 나서는 클럽 헤드는 또 어디로 가냐면 포워드, 앞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도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3차원 임팩트예요. 순서가 뭐냐면 다운, 아웃, 포워드죠. 다운스윙에서 필요한 순서가. 자, 그럼 백스윙은 어떤 순서로 돼야지 다운, 아웃, 포워드가 가장 자연스럽냐는 거예요. 역순으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으로, 위로예요. 클럽이 임팩트 픽스에서 시작하면 안으로 들어간 거는 로 포인트에 비해서 안으로 들어간 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되냐? 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 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테이크어웨이를. 근데 제가 이걸 해보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근데 옛날에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습관? 그게 저는 되게 괴롭혔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왼손이나 왼팔로 백스윙을 하라고 하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뭔가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그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웨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안으로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은 오른 어깨 위로 뒤로 픽업만 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얘를 왼손을 밀어버리니까 이게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른쪽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른 어깨 움직임도 중요하고 오른 팔꿈치의 역할도 중요하고 오른 팔뚝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3차원 백스트로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3차원 임팩트의 역순으로 움직이면서 오른 팔뚝 픽업으로 인해 즉시 클럽을 즉시 동시에 위로 안으로 뒤로 보낸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근데 우리가 3차원 임팩트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골핑과 책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차원 임팩트의 방향이 다운, 아웃, 포워드죠. 근데 포워드는 결과의 포스래요. 그러니까 다운과 아웃의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두 개의 진자 운동하고 우리가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골프 클럽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 진자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떨어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정말로 시계추 움직임을 우리가 빗대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시계추 움직임은 위로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안으로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얘가 이렇게 90도로 돼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들어놓고 픽스를 시켜놓고 딱 들어놓고 얘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클럽은 왜 앞으로 갔을까요? 제가 뭔가 앞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원심력이죠. 원심력도 있을 수도 있고 중력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따지면 이 앞쪽으로 로 포인트를 지나서 얘가 간 거는 포워드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움직임에서 자동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밑으로 내리고 바깥으로만 그러니까 라인을 지키면서 떨어지고 바깥으로만 나가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 클럽이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백스윙 때 좀 활용하면 돼요. 자, 백스윙 때 필요한 방향은 어떻게 보면 역순이니까 이 역순으로 따지면 안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 클럽 헤드는 인위적으로 뒤로 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안으로 위로만 이렇게 가면 이 클럽 헤드는 자동으로 뒤로 가는 것도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어디에 요 세 가지 방향 중에 어디에 더 많이 꽂혀 있을 거예요? 테이크어웨이 때. 똑바로예요. 그 뒤로의 방향에 더 꽂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지키는 게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노간 5 레슨즈를 읽어봐도 베노간은 테이크어웨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손, 팔, 어깨가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상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이 팔뚝 연장선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어깨를 놓고 팔로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얘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야지 얘 연장선을 지킬 수 있지. 사실상 이렇게 가리키면 더 안으로 해야 된다는 느낌이 팔을 이렇게 안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 빠져.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라인을 지키고 이 팔뚝 연장선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상체를 우린 숙이고 있죠. 숙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위로만 오른 어깨가 위로만 빠지면 위로만 움직여지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 어떻게 보면 뒤로 빠지는 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위로만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깨지죠. 이 스파인 앵글을 이렇게 유지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 어깨 위로만 이렇게 빠져주면 뒤로 빠지는 거는 위로 방향 여기고 뒤로 빠지는 방향 이 방향이죠. 이거 상체를 숙이고 내가 위로만 올려주면 뒤로 빠지는 건 자동으로 돼요. 근데 짧은 클럽들은 이 위로 뒤로잖아요. 오른 어깨 움직임이 어느 느낌이 더 강할까요? 위로 하고 뒤로 뒤로. 가는 느낌. 그렇죠, 맞아요. 드라이버는 뒤로 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빼려고 하잖아요. 어깨를 놔두고 손이나 팔로 얘를 막연하게 길게만 빼려고 하니까